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교수님.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m pleased to welcome you this morning. President, members of Centésimo Años Pro Pontifice Foundation, as well as those of you who took part in the 2026 General Assembly action of Magnificat Word in navigating era. 예,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에, for accepting to bring their high qualified contribution to our meeting. Let me begin this presentation of the conference with two short quotes from 하여튼 뭐 이런 행사를 from Korea. 발표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in Korea 역삼상. 네. 행사를 했던 곳은 사실은 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우리 교황 레오 14세의 사제 위에 클레멘스 홀이라고 하는 홀이 있는데 대체로 이게 외국의 수장이라든지 외교적인 뭐 국빈 방문하는 홀인데 저희들도 이 클레멘스 홀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우리 교황께서 마그니피카 휴마니타스라고 하는 회칙을 5월 25일 발표되고 나서 한 3일 후부터 우리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이기도 하고 너무 양극화되고 있다. 다자주의 문제, 요즘 최근의 정치적 갈등, 뭐 이 제도적 실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인류학적인 위기라고 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진단해보고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제안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때 이제 제가 발표했던 주제가 세상은 나눌수록 커질 수 있다 하는 저는 이 5차 산업혁명을 제가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 지금 이기주의 문제라든지 어떤 파편화된 사회 문제를 이렇게 공동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휴머니티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결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나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AI 혁명이라고 한다면, 기술 혁명이라고 한다면 5차 산업혁명은 나눔의 혁명이 되고, 그렇다면 이 나눌수록 사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 나눔의 성장 엔진을 우리 한국에서는 K 기업가 정신, 특히 사람 중심 K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엔진이 되고 있다. 그 엔진의 연료는 공동체들 간의 어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누군가 하나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그것에 어떤 답을 한번 찾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디사이플이라는 거하고 이 사도라는 거하고 혹시 차이를 아세요? 배우면 제자가 되지만 그 제자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걸 사도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문제를 풀어라. 이게 바로 우리 저 남명의 우리 K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배우는 것만 한다면은 경이잖아요, 그죠? 배우는 것만은 경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정신이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건 의로운 실천인데 그 실천에 우리 철학자가 우리 한국에 16세기에 있었다 하는 것들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로서의 우리들의 과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제가 그때 발표했던 주제입니다. 5차 산업혁명. 이것은 사람 중심 K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 K 기업가 정신의 공식이 저는 UIT라고 하는 게 있다. 사람의 고통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 이거 사람의 고통은 소비자의 고통, 직원의 고통, 협력업체의 고통, 세상의 고통을 이해해 나가는 것. 우리 이것을 보통 이제 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하면서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도 사람이더라. 그 사람들에게 투자해줘라.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공감하고 사람에게 투자했으면 사람에게 믿어줘라. 믿어줘라. 이게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UIT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늘 공부해오고 있었던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투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이네이블먼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역량 활성화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우리 피터 드러커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조직의 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투자를 해주고 투자해주고 나면 권한을 줘라, 믿어줘라. 이게 인파워먼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들을 우리 한국에서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개의 기업이 있으면 그걸 사례라고 하지만 100개의 사례가 생기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한국의 나눔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심당 사례를 소개하면서 성심당 같은 회사가 전 세계에 한 나라에 한 개씩만 있어도 100개만 있어도 우리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이게 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고귀한 인류 또는 뭐 인간의 존엄성, 마그니피카 휴마니타스라고 이렇게 부르던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으로 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과 나눔의 5차 산업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뭐 다 추기경 뭐 유엔에서 계시는 분, 뭐 국제기구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업 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93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우리 이 버틀러 박사는 우리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기업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플랫폼으로 보는 거죠. 세상의 문제를 혁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푸는데 우리 경영학과에서는 이것을 혁신이다. 이 살을 깎아내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의과대학에서는 이것을 산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산고. 그래서 이런 고통이 없이는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데 기업은 혁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다. 어, 우리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르네상스 문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 노동하는 사람, 레이버링 맨을 띵킹 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르네상스 문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을 우리 한국의 사람 중심 K기업가 정신으로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발표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피렌체에 가보고 제가 피렌체에 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피렌체의 영혼이 단테더라고요. 단테의 영혼으로 우리 메디치 가문의 어떻게 후원으로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왔던 르네상스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문명의 르네상스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사람을 띵킹맨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노동하던 사람을 중세시대 때 노동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르네상스 문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사람을 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핵심의 원천으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만 있다면, 이 상상할 수 있다면 이 상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네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가는 혁신이고 그것이 AI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다면은 신르네상스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비용으로 보고 그 규정과 계약에 의해서 통제하는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룰 오브 로우라고 했다면, 룰 오브 러브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직원의 평가 방식을 우리 임팩트 평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경영 성과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How do you help others succeed? 이런 말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What do you do? What do you help others succeed? 이런 것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2014년도에 이런 이 사랑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1997년도에 성심당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성심당에서는 이것을 이 룰 오브 러브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원 평가하는데 직원 평가의 한 4, 50%를 이, 이, 이 동료를 사랑한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남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실천에 우리 한국의 사람 중심 K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16세기 영남학파의 남명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임파워먼트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역량을 닦고 하는 이 이네이블먼트. 그래서 이게 엠퍼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파워먼트, 이네이블먼트 이 세 가지를 만들어냈던 우리 한국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남명조식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래서 결국 이것의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한 주체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때는 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독립운동 어, 이 의병 활동이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의를 실천할 활동이 의장이 되었고 의로운 장비, 의로운 재산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일제치하 때는 이 의로운 실천이 독립운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해의 임시정부에 가보면 우리 김구가 나중에 독립자금의 60%를 백산상해라든지 이런 우리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의는 한때는 의병이 되고 한때는 의장이 되고 한때는 독립운동이 되고 이제는 기업은 사업보국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이 사람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혁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남명 아카데미에서는 제1세대의 기업가로 우리 삼성, 뭐 LG, GS, 효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마침 그 전날 삼성이 사회를 위해서 이게 5조 우리 펀드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했죠. 한국에 세상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가 한국에 있다. 그 회사가 어딜 것 같느냐. 사실 원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70%가 됩니다. 70%. 영업이익률이 70% 되는 회사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야,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 196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한국을 좀 소개했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지만 우리는 보통 기업을 일으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기술도 돈도 노동도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 교육시킨 사람들이 혁신을 하게 했고 혁신을 하게 하도록 기업이 도와줬던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어떤 후진국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교육입니다. 교육.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웠고 사람이 혁신을 하게 했고 그 혁신의 성과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있었던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산이고 이것이 요즘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해서 후진국들이 특히 동남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옆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가 BTS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BTS가 뭐 약자인지 아느냐? 사실 방탄소년단이지만 B라고 하는 것은 블러드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전쟁에서 이렇게 피와 눈물과 땀이다. 이게 사실 BTS의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노력을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그 힘은 사람에 있었던 것이다. 제가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면 너는 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 공식을 한번 적용시켜 봐라. 저는 제가 사실 사회이사 하면서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현대모비스 제가 사회이사를 할 때 주가가 100배 올랐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막 바뀌고 있었을 때입니다. 2000년대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 회사는 대단히 성공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몰락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이 한 반 정도 사라지고 반 정도 엄청나게 성장했죠. 저는 2026년이 AI로 전환한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고 요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죠. 저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저는 뭐 옛날 2000년도 때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디지털화의 핵심 기업이 모비스였었습니다. 모비스 디지털 모듈화를 했고 사실 그때 도요타는 모듈화에 실패했고 현대차는 모듈화에 성공했고 그러면서 2003년도에 현대자동차가 도요타의 품질을 따라잡게 되는 것처럼 2026년도 현재는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가 우리 어, 저, 어, 현대 오토에버죠, 오토에버. 사실 제가 한 3, 4년부터 제가 오토에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사실 로봇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인데 여러분들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하고 나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핵심 기술을 싱가포르에 있는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 3만 대 정도 생산해가지고 그 생산 방식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생산성이 현대자동차 미국 생산성이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 생산성보다도 훨씬 높게 된 게 그런 이 로봇과 AI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럴 때. 그래서 지금 AI 시대 때 뭐 AI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다. 이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협력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세상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언더스탠딩 특히 서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떤 기업도 저는 성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투자해주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주는 회사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믿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믿어줘라. 그래서 understanding, investing, trusting 이 세 가지 하면은 어떤 힘든 기업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는 마음속으로 제가 우리 DGB 생명에 우리 김성환 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DGB 생명이라고 하는 회사가 2000년도에 우리 김성환 사장이 처음으로 사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때 22개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21등 하던 회사가 사실 DGB 생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 더 공감해주고 더 권한을 이양해주고 직원을 키워줬더니 이 DGB 생명이 3년 후에 이 생명보험회사에서 1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 사실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의 컨설팅 툴로서의 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제가 사례로 대전 성심당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소리를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어, 좀 혹시 제가 이런 소리가 있어서 작업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소리가 없어졌죠, 그죠?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심당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 성심당의 설립은 원래 1956년도에 우리 전쟁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 1953년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거린들도 많았고 상위 군인들도 많았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심당은 1956년도에 이 거린들하고 이런 상위 군인들한테 빵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당시에 200개 찐빵을 만들고 100개를 공짜로 주고 100개를 공짜로 주기 위해서 200개 팔던 회사예요. 그래서 100개 공짜로 주려면 지속적으로 주려면 200개를 팔아야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성심당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100개 공짜로 주던 회사에서 200개를 공짜로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성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사실 가톨릭 대학교 교수인데 가톨릭 대학교가 사실 옛날에 성심여대하고 가톨릭 의대가 통합하면서 그 당시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심여대하고 가톨릭 의대하고 서강대학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가지고요. 이것이 진행되다가 일단 성심여대하고 가톨릭 의대가 먼저 통합이 된 겁니다. 그 성심이라고 하는 성심여고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심여고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성심이라는 게 세이크리드 하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심당의 그 목적이 이렇게 세상을 도우기 위해서 만든 회사. 그래서 200개 공짜로 주고 싶으면 400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400개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혁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200개를 400개 팔려면 혁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심당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빵집 중에서 신제품이 가장 많은 곳이 성심당입니다. 근데 이 혁신을 하려면 누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나요? 그래서 성심당에 한 1000명 정도의 직원들 중에서 한 500명 정도가
제빵사라면 이 500명들이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성심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심당은 100개 기부하고 200개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영업이익. 보통 여러분 저 베이커리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5% 안 됩니다, 사실. 여기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5%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10%만 되더라도 이 회사는 굉장히 고수익 회사다. 뭐 이렇게 또는 뭐 20% 정도 되면 히든 챔피언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심당의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영업이익률이고 원래 성심당이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합니다. 어닝 스프라이즈를. 그래서 이 어닝 스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성장률이 한 50% 정도 돼요. 지난 4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한 45%에서 5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나누는 회사가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제가 이곳에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는 조직은 규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규정을 많이 만들지만 그죠. 그래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견제를 위한 게 사실 규정이거든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면 규정집이 두꺼운 회사일수록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룰 오브 러브, 당신은 동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구에서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신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의 첫 번째는 200개 팔고 100개 공짜로 둔다. 이것을 1956년 이후에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다 남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개를 주고 200개를 파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성심당의 직원의 평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똑같더라고요. How do you help others succeed?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이것을 이 성심당에서는 사랑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당신은 동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습니까?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나누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룰이 성심당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고 혁신을 성공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해 나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5차 산업혁명을 시작하자. 5차 산업혁명은 나눔 산업이고 5차 산업혁명의 신제품은 신제품은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하버드 로스쿨에 이제 부학장을 지냈던 우리 스티븐 영은 우리 진주 기업가정신재단에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토론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남명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한국의 사람 중심 K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성이라 요즘 이번에 주제 중에 하나가 영성이었거든요. 사실 이 영성과 지성은 서로 대립되는 겁니다. 사실 지성은 나누는 것이고요. 영성은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개미를 3등분 하면 시험 문제 우리 개미를 3등분 하면 박문석 교수님 개미를 3등분 하면 뭐가 되죠? 뭐 머리, 가슴, 머리, 배 목, 맞습니까? 그죠? 가슴, 네. 네. 네, 꼬리. 이게 정답인데 지성은 정답인데 머리, 가슴, 배를 진짜 나누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영성은 이렇게 나누지 않도록 통합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우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1등과 2등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영성적 사회거든요. 그래서 지성은 우리 과학은 나누는 거지만 영성은 이렇게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우리 한국의 실천 철학이 공동체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저는 이거 우리 허준의 허씨 의장비 같은 걸 굉장히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어, 이 경이라고 하는 철학을 통해서 도덕적 자본주의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 토론에 참여하셨던 우리 실바노 토마시 추기경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장 이 인권의 최고 전문가신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 커뮤니언 이런 공동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실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해 주셨고요. 제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 ISO 회장인 칼레드 수피 박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에도 성공할 수 있고 나눔에도 성공할 수 있고 이 엄청난 이 방법이구나, 이런 굉장히 울림을 주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칼레드 수피 박사 같은 사람이 다음에 우리 저 남명 K기업가 정신 우리 국제 포럼에서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 중심 K기업가 정신을 우리 아에서 이제 표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사람이 푸는 거다. 사람에게 투자해라. 사람에게 신뢰해라. 그럴 때 세상은 바뀔 수 있고 세상은 새로운 문명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제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 주로 UIT 공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UIT를 다시 조금 더 제가 한번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U는 Understanding People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Invest in People's Development.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줘라. 그래서 공감했고 투자한 사람에게는 믿어줘라. 이게 UIT입니다. 사실 저는 UIT 이렇게 쓰면 UIT. 사실 우리 IT보다는 U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은 나눔혁명이고, 그래서 나눔이 비용이 아니고 성장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일반 영업이익률이 뭐 5%도 안 되는데 우리 성심당의 영업이익률은 25%가 됐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3%가 됐다면, 성장하고 싶으면 직원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봐라,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좋은 기업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사례가 되지만, 이런 좋은 기업을 100개 만든다면 세상의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심당의 사례를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바시라는 이 커피숍을 통해서 사실은 한번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바시 말레이시아에도 만들어지고요, 태국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더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 고객들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직원들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사회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서민에 대한 생각, 이게 바로 경 아니겠습니까? 경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투자해 줘야 된다. 교육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다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믿어줘라. 이게 어,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용인물이라는 게 있죠. 용인물이.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인물용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나면 쓰지 말고. 그래서 이 삼성의 사실 핵심은 이 인파워먼트입니다. 인파워먼트.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힘도 인파워먼트죠. 성심당의 힘도 인파워먼트죠. 그래서 이 인파워먼트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죠. 그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핵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사람 혁명, 5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5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신제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K 이니셔티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이니셔티브를 재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창. 제안하고 합창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K 기업가 정신이 어, 신 르네상스 문명의 엔진이 되고 K 칼처. 요즘 뭐 BTS가 요즘 뭐 저 이재가 요즘 월드컵 할 때도 노래도 부르고 이 저 보티첼리하고 같이 이 월드컵 하는데 노래도 같이 부른다는 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또 BTS가 저 폐막식 때 나온다고 그러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의 우리 아틀라스가 지금 저 축구하는 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보면 대한민국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르네상스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 레오 14세 교황이 제안했던 어, 이 휴마니타스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인류 메그니피카 휴마니타스라고 하는 고귀한 인류 인간의 존엄성은 그런 기업가들의 생각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한번 어느 쪽이든 여러분 힘든 조직이 있다면 먼저 언더스탠딩하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을 신뢰해주면 아마 힘든 회사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거를 엠퍼티 캐피탈 공감 자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공감이 없는데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사람들에게 인파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 이거 다 이 곱하기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감이 마이너스이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저 인파워먼트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이 가장 우선이다. 이거 경이 가장 우선이고 이게 우리 아담 스미스의 우리 국부론 이전에 나왔던 도덕 감정론 제1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 공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공감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라. 그 세상에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가장 핵심이 뭘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능성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가능성.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꿈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가 정신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꿈을 꾸게 하는 것이고 그 꿈은 두 글자로 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세 글자로 하면 가능성이 되는 것이고 네 글자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뭐 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피렌체에 가서 우리 피렌체의 영혼이 단테인데 이런 단테의 우리 신곡에 보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라는 꿈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실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거기서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 기회를 희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것을 어, 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제가 이 단테의 우리 생가도 한번 가봤는데 그죠? 이 단테 생가에 갔을 때 보니까 이 지옥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지옥에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통곡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죄다 하는 게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상에 배신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우리 제갈 공명이 저는 똑똑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갈 공명은 배신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갈 공명처럼 배신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을 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게 신뢰죠, 그죠? 믿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마음대로 상상할 거다. 이 사람들의 권한을 주면 마음대로 상상할 것이고 이 상상이 바로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아이디어가 혁신이 될 것이고 이 혁신이 문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 새로운 르네상스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늘 강조하지만 규정은 질서를 만들지만 사랑은 조직에 숨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칭찬입니다. 칭찬.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칭찬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을 칭찬이라 그렇게 보잖아요. appreciate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우리 우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인간관계론은 여러분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사람은 어, 카네기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 바뀔 수 있느냐? 사람 칭찬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그래서 그 칭찬에서 바뀐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 링컨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우리가 이 직원들에게 해야 될 리더십의 제일 첫 번째는 appreciation. 저는 appreciation은 up라고 하는 것은 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ppreciation. 이것을 가치를 향하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것. 그래서 우리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점을 재정렬해서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AI 시대에서도 여러분들 저는 이걸 UIT라고 불렀는데 이걸 UIT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956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회사에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성장의 힘은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한 단계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신제품이 많으면 좋은 회사고 신제품이 없으면 나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명 아카데미도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옛날 프로그램은 좀 죽이고 이제 전략적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혁신하고 성장하고 더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플라이힐 모델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는 사실 난명을 K기업과 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K기업과 정신 1세대는 우리 삼성, 뭐 LG, 효성이지만 2세대를 키워야 되고 3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사실 저는 요즘 2세대의 대표주자로 우리 KNN의 강병중 회장을 보는데 이 강병중 회장님의 철학도 이게 보니까 어, 이게 비움의 철학이더라고요. 비움의 철학. 그래서 이 강병중 회장님의 철학이 저는 요즘 이것을 경의 사달 이렇게 봐. 이런 즉 사회를 공경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 500억을 기부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의를 했더니 세상에 문제가 풀리더라. 경의 사달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세대를 키우고 또 3세대 우리 기업들도 이런 경의를 실천해 나가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달라지고 세상의 자본주의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함께 신르네상스를 열어보자.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시작이 된다. 그럴 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과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오늘 제 발표에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큰 꿈을 꾸되 스타트 스몰 작은 것을 각자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것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사밭을 시작하고 있고요. 무브 페스트. 사실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액티브죠. 프로액티브 하지 않는 것은 리액티브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따라가는 걸 리액티브라고 합니다. 이거 인도네시아로는 째빠째빠 이렇게 이야기해요. 플란플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제 오늘 발표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찬 회장님, 예, 항상 강조하는 그
정말로 뭡니까 이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오늘 또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하고 우리 K 기업가 정신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윤 총장님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동희 교수님도 일찍부터 와 계셨고, 예, 우리 팽영인 대표님도 항상 매일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관현 우리 뭡니까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반성시 사장님 한 분도 빠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뜻있는 출판사 우리 김지순 대표님도 거의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김강윤 우리 또 교수님 한 분도 거의 안 빠지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변정관님도 오셨네요. 변정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변창 너무 장관님도 반갑습니다. 하셨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이런 내용 외에도 혹시 더 토론을 우리가 지금 10시니까 그죠? 딱 시간을 잘 맞춰주셨는데 한 20분 정도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주도는 우리 김기찬 회장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우리 남명 아카데미 이사장을 맡으셔가지고 사실 우리 성경용 총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삼성, LG 효성이 잘 됐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2세대도 키워야 되고 3세대도 키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강병중 회장님의 이 정신 중에 심청사달이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면 세상에 다 문제가 풀리더라. 이렇게 사실 이 비움의 경영 이런 게 심청사달이라는 게 바로 저는 경의사달이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늘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성경용 총장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기찬 교수님 발표는 먼저 들어도 상상력이 넘치고 또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여러 사례나 또 그 현상들을 연결해서 듣는 사람들이 참 풍부하다 이렇게 늘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또 느끼게 됩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AI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심당 사례도 그렇고 UIT도 그렇고 또 경의사상, 뭐 K기업의 정신 등등이 새로운 어떤 길을 열 수 않겠나. 어, 본래 자본주의는 이제 소유하고 독점하고 격차가 커지고 하는 건데 이걸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고 또 공존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제시했다는 데 대해서 크게 공감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같이 고민을 더 해야 될 거는 신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제 AI가 가져올 여러 혜택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그것이 가져올 어떤 부정적 결과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뭐 발표는 매우 적절하다 볼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지금 새로 막 제기되는 이슈들이 이 ASI 단계로 빠르게 좀 넘어간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그 ASI 단계는 이 슈퍼 인텔리전트 단계는 수많은 이 AI 에이전트들이 연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두 개가 AI와 나눔을 그 패러다임을 하는 두 가지 힘이 병행하는 게 있을 수 있고 AI를 어떻게 제어하거나 AI의 파괴적 결과를 우리가 예방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해보자.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이제 그 기업가 정신 그 2세대 말씀이 나왔는데 1세대에 대한 거는 그동안 연구도 많이 되고 또 발표 토론 많이 됐는데 2세대를 우리 어떤 분들 2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중에 지금 이제 우리 김기찬 교수님 또 김홍수 교수님 또 저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최근에 논의를 한 거는 KNN의 강병중 회장님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분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움
그러니까 보통 K 기업가 정신 이야기할 때 인간 존중이라는 게 되게 처음에 나오는데 이분도 인간 존중 정신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또 성품이 굉장히 인자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본 분은 이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사람을 늘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요소 더하기 이제 비움의 철학이라는 건데 비움을 우리가 아까 심청사달에 했는데 심청은 마음이 맑으면 경영자가 마음이 맑으면은 여러 일들이 다 통달 시원시원하게 잘 풀린다 그런 뜻인데요. 평생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오셨는데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게 첫째는 여러 잡념이나 그 핵심이 아닌 거 잡다한 거에서 를 비워야 되고 두 번째는 사리 사욕을 비워야 되고 그것이 이제 강병중 회장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인물을 키워낸 게 아닌가 이제 우리 그래 보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좀 짧게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진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 쪽에 지금 이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쭉 이어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도 빨리 가져왔지만은 자본주의 모순을 뛰어넘고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도 우리 한국이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마 거기에는 우리 김기장 교수님이 지금 여러 이제 고민을 통해서 정립하는 여러 이론이나 또 남영 아카데미 같은 데에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 그렇게 결집이 되고 또 확산돼서 어느 시기에는 이 그룹들이 고민한 것들이 AI 시대에 새로운 어떤 길을 여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오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총장 우리 단태의 신곡에서 우리 기회를 2세대, 3세대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 좀 잘 명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변창흠 장관님 오랜만에 한번 들어오셨는데 네, 한 말씀 청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많은데 오늘 좀 좋은 강의가 있다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같이 열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강연한 원고를 보고 직접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이 정신이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 그리고 현재를 넘어서 이제 미래로 통하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좀 대단하신 역량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공 사례로 이제 우리 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성심당이라는 이 작은 기업을 통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로까지 연결시킨 것은 정말 또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진주에서 거길 가보고 진주의 성과가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처럼 수도권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업가 정신이나 또 대안적인 창업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삶의 양식을 어떤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확산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제 기업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좀 더 넓혀서 기업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정말 무한히 확산되면 이 소수의 독점적인 기업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이 없거나 수익을 그냥 나눠서 보편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편적인 삶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불로소득 자본주의라 해서 소득보다는 이 불로소득으로 전체가 지배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를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일반적인 이제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또 주택을 만드는 사람들 또는 이제 좋은 동네를 만드는 디벨로퍼 쪽으로 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김기찬 총장님께 한번 상의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요즘 주택 문제 때문에 워낙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싸게 나눌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싸게 만들 거냐. 그래서 독점적 이 불로소득을 독점하려는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삶의 양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그 가치를 만들어 내셨으니까 이걸 좀 더 넓히면 부동산이나 자산 쪽에도 넓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까지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진주에서든 지방에서 이 수도권에 이제 강남에 사는 일극 집중의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삶의 양식이나 이쪽으로 좀 확산될 수 있으면 지금 이제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서 삶의 가치를 좀 실현하는 그런 그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 장관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과제가 저는 문화가 될 것 같아요, 문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별화하는 시대였다면 문화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이제 지금까지 이게 좀 문화를 잘 만들어 가는데 사실 이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한 3천만 명이 와서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해가지고 하고 또 관광만 하러 오는 나라가 아니고 이게 공부해가지고 가는 나라. 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해외 가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나라. 저는 700만 디아스포라라든지 그래서 이런 교류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5천만 년 만에 오는 이 좋은 기회 저는 제가 저 교황청에 가서 제가 발표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교황청에 발표하러 가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뭐 저 룩셈부르고 이런 의사들이 저한테 밥도 사면서 야,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야, 저는 대단하지 않은데 우리 가면 저 같은 사람이 5천만 명이나 있는데 참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저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꼭 피렌체하고 진주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상지고 우리 한국은 진주는 K기업가 정신의 발상지니까 단테하고 다음에는 저 남명조식하고랑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허성미 대표님 위대한 경영자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이 초대 꼭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네. 한 10명 정도 들은 것 같고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하신 위경인들은 남영 아카데미 다음 기수에 꼭 어, 같이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어, 오늘 그 들으신 것처럼 우리 그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가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지금 현장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남명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위경에서 다 못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남명과 저 아카데미하고 우리 위대한 위경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유네스코 협회 네, 제가 여기에서 발언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늘 네, 김자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저 남명 아카데미 사기는 우리 우리 한 1,000명 정도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1,000명 모으는데 저도 네, 하는 데까지 힘 닿는 감사합니다. 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남 매일신문의 정창훈 대표님 따라서 한번 앞으로 우리 남명 아카데미가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아니, 저도 지금 윤종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셨던 UIT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며칠 전에 이제 학생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학생들이 이제 반드시 상담을 해야 성적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어거지로 와서 상담을 하는데
학생이 이메일을 2학년 학생이고 저랑은 2번 정도 상담을 했었던 학생인데 메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는 순간 그 메일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인제 "아니 학생은 나랑 상담을 2번씩이나 했는데 메일을 그렇게 보내면 어떡하니?"라고 하면서 인제 제가 먼저 인제 약간 싫은 쪽으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인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긴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버는 그 목적이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일 텐데 어 어쨌든 인제 그런 이메일을 가지고 제가 쪼끔 꾸짖는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풀어 주고 어쨌든 뭐 인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로서 '창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제 어쨌든 보냈거든요. 내보내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다른 학생 명단 상담한 걸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학생도 이렇게 다시 뜨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 지도 교수를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 제가 학생들한테 뭐 경의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제 그런 쪽으로 그 지도도 하고 또 인성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한 번씩 받았었을 때 과연 어떻게 UIT를 학생들한테 아, 씌울 것인지라고 하는 게 인제 뭐 오늘 인제 급격하게 받은 현타입니다. 이거 좀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때는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 또 짐 콜린스 이야기도 또 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죠? 20%는, 아이고, 그쵸. 이제 많은 음, 학생들이 사실은 뭐 맞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구구절절히 이메일을 맞습니다. 네, 보내고 네, 답을 해서 주면 회신도 하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학생이 인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한 80% 이상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으로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휴머니티라고 하는 부분 음, 자체는 음, 인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경이 바탕이 돼야 되는 음. 그런 거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거 외에 지금의 세대의 그 젊은 친구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뭐 공정을 따지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터치받기 싫어하고 제가 쪼끔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네네.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지식은 똑똑한 사람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AI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젠슨 황이 네네.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줬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미션은 킹이다. 이것도 있었지만 지식은 커모디티라 그래. 지식은 범용 상품이고 캐릭터, 성격은 특별 상품이다. 전문품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캐릭터를 잘 키워내는 게 참 교육자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동희 교수님 나중에 수업하실 때 한 30, 앞에 3시간은 철학 좀 하고 가세요. 네.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아 근데 저는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캐릭터가 좋은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 고민입니다. 네. 네. 저도 저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네. 지속적인 고민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혹시 우리 안젤라 하연화 님이라고 계시네요. 네. 혹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경영자 76기 네, BCG를 네, 수료한 네, 하연아입니다. 네, 네. 저는 자동차 제조 현대기아 자동차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위대한 경영자 허선미 대표님 소개로 오늘 수업을 중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중간에 들었지만 교수님의 강의가 사람 중심 이제 이런 부분들 소중함이 경영에서 신뢰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거, 직원을 믿지 못하면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되게 감동적이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은 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남해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우리 정대일 원장님께 제가
모더레이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오늘 이제 종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예, 지금 안 되는 동안 우리 팽경인 대표님이 한번 서머리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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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교수님 강의는 그동안 K기업가 정신 말씀하신 그 모든 거에 결집 결정판인 것 같고요. 그, 요즘 특히 이제 뭐 K컬처, 뭐 K푸드, 뭐 K가 엄청 그런 뜨는 와중에 K기업가 정신으로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정할 만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게 너무 타임리하고 되게 너무너무 자부심 뿜뿜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1대, 2대에서 지금 이제 미래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넥센에 이어서도 계속 새로운 기업들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제 비즈니스 리더들 코칭하는 입장에서 또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늘 팽경인 대표님이 이렇게 어프리시에이션 해주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다음 주 한번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사실 우리 임채훈 교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연탄불 집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거기를 예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대일 교수님 그때 서울 올라오셔야죠. 다음 주에야. 네. 제 마이크 됩니까? 이제 예, 됩니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 컴퓨터 안 돼서 휴대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대일 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나서 안동시장님 일정 관계 때문에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병호 부시장하고 일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대일 위원장하고 김비탄 회장님, 박원석 교수님 같이 논의해서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임들이 전번부터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작년부터 출연하려고 했는데 안동 시장님하고 또 진주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도 됐고요. 근데 선거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광 투어 이런 것들은 안동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부탁드려서 일정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인데 하루 정도를 안동에서 머물고 경주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일정이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또 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좋은 기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번 좋은 모임은 제주도로 갑니다. 했습니다. 이제 몇 번 항상 강조하시는 회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 강조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앞으로 르네상스가 되고 앞으로 정말로 도덕적 자본주의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